예,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철근 콘크리트 과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콘크리트 일반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조물의 형태 보면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요.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강구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콘크리트나 강을 합쳐가지고 만든 어떤 합성구조, 뭐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 과목에서 배우는 것들은 이제 콘크리트 구조 쪽이 거의 대부분의 한 80, 90% 내용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구조 부분, 합성구조는 아주 조금 미묘한 거, 뭐 그 정도 이제 분량의 차이가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콘크리트 구조에서도 보시면은 묵은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철근 콘크리트. 분명히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재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PS 강제와 콘크리트.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재료를 써서 맞춰놨는데 이건 합성 구조로 하지 않냐고 무슨 구조라고 부른다? 콘크리트 구조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근과 콘크리트, PS 강제 콘크리트가요, 그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을 때 어떤 그 늘어나고 줄어드는 수축이나 이런 것들, 신축이 거의 똑같이 움직여서 하나의 구조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주기 때문에 무슨 구조라고 부른다? 콘크리트 구조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자, 묵은 콘크리트는 뭐가 없다? 철근이 없다? 강제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RC,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뭐 PSC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묵은 콘크리트는 강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럽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 돌과 돌을 점토로 연결을 했습니다. 점토로. 그런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점토가 아닌 시멘트 풀을 사용해서 자갈이라든지 어떤 모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만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풀로 붙여져 있다는 얘기죠. 뭐에 강한 겁니까? 이거는 압축에 강하죠. 압축에. 그리고 뭐예요? 인장에는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면 시멘트 풀로 자갈 골재를 붙여놨는데 잡아당기는 힘이다. 뭐예요? 뜯어내는 느낌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인장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근데 압축을 받게 될 때는 오히려 이 시멘트 풀에 붙어져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잘 붙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뭐예요? 압축에는 강하겠죠. 자, 그럼 묵은 콘크리트 인장이 약하네. 자, 어느 정도 약하냐? 콘크리트는 압축의 10분의 대략 1 정도, 대략입니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약한 거죠. 10%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인장부 쪽에다가 뭘 배근한다? 철근을 배근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철근 콘크리트도 그 철근 하단부에 또 약점이 있어요. 균열하는 그 약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보다 이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뒤에서 이제 자세히 배우시니까요. 일단 이 정도로 해 두시고 이제는 이제 이 콘크리트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 어떤 구성 요소나 이런 것들부터 이제 순서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공기, 요것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죠. 공기 중에 공기가 있으니까. 근데 시멘트와 물을 섞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멘트 풀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시대에는 돌과 돌을 뭘로 연결시켰다? 점토. 그러니까 점토가 결합제였고 접착제였고 풀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시멘트가 풀이 됐다 했잖아요. 근데 이 시멘트 자체로 붙는 게 아니야. 어떻게? 물하고 섞으면 풀이 돼요. 공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인위적으로 넣는 게 있어요. 공기 연행제, A제라고 하는데,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 플러스 물 플러스 시멘트에다가 장골재, 작은 입자의 골재를 집어넣으면 이게 모르타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굵은 골재까지 섞어지면 뭐가 되는 거냐면 콘크리트가 돼요. 근데 섞는 순서가 이거 이렇게 섞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섞는 거예요. 한꺼번에 섞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섞어놓을 때는 시멘트 풀이요. 이렇게만 섞어놓으면 모르타르고 이렇게 섞어놓으면 콘크리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게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에서 이 양을 대충 보면 공기는 대략 5%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략 5%. 근데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공기를 닫힌 공기라는데 그 닫힌 공기만 갖고는 5%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를 많이 넣어주죠.
넣어준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기를 잡아서 넣어준다 해서 연행 공기입니다. 연행 공기. 에이제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은 대략 한 15%, 시멘트는 대략 10%, 골재는 대략 한 7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럼 자, 여기서 봤을 때 70%가 들어가는 골재 품질이 가장 좋아 보이죠. 좋아야 될 것 같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콘크리트의 강도를 결정하는 게 뭘로 보입니까? 자, 이 재료들 중에 가장 강도가 셀 것 같은 거, 힘이 셀 것 같은 게 뭐예요? 굵은 골재죠. 그래서 이 굵은 골재의 강도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콘크리트가 뭘 만들고 있던가요? 교량, 아파트,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굵은 골재의 강도가 그런 것들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강도를 낼 만큼 힘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결국 이 골재들이, 이 굵은 골재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붙어야 돼. 이렇게 붙일 수 있어야 돼. 그럼 이 잘 붙여주는 게 뭐냐면 시멘트 풀입니다. 시멘트 풀. 그럼 물과 시멘트 여기까지가 잘 붙여주는 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굵은 골재는 하나 갖고는 힘이 얼마 없지만 여러 개가 함께 뭉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굵은 골재 품질도 우수한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멘트 풀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멘트 풀을 품질을 결정하는 게 이 물과 시멘트 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도 많이 하죠.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러면 물, 시멘트, 비다. 그건 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골재는 그럼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냐? 뭐 많은 효과도 있겠지만 굳이 강도에만 초점을 맞춰본다면 여기 비어있는 공간들이 보이시죠? 이 구른 골재를 여기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으면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데 그러면 여기 비어있으면 약해요. 근데 장골재를 넣어줌으로써 장골재들이 이 사이를 뭐예요? 이렇게 채워주니까 콘크리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콘크리트가 완성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면 콘크리트는 굵은 골재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접착제, 풀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보다 물, 시멘트, 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세계의 발명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자, 시멘트 제조인데요. 우리가 시멘트 제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공장에서 제조돼서 나오잖아요. 내가 필요한 시멘트 뭐다 주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것만 조금 이해를 하자면 제조 과정은 먼저 섞고 나서 이렇게 큰 1400에서 1500도씨로 굽습니다. 그리고 바수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재료가 주재료 모여서 석계석과 점토였죠. 뭐 그 밖에 원료도 섞기도 하고요. 혼합해서 소송을 하는데 이때 이제 클링커가 만들어지고 뒤쪽에 나옵니다. 이때 클링커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석고를 집었는데 이 석고는 이게 막 굳어져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조절하는 응결지연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해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멘트가 나온다. 이걸 뭐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숙지하면 되시고요. 자, 수화 반응이라고 적혀 있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시멘트하고 물이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시멘트가 물을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이게 수화 반응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굳어져 갑니다. 굳어져 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게 수화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화 반응이 빠르면 수화열도 많이 납니다. 수화 반응이 느리면 수화열도 적게 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요. 이거는 뭐 모식도인데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시멘트하고 물이 만나서 뭐 이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시험에 나오거나 요걸 현장에서 이해를 해야만 뭐 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림은 참고로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수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되는 게 바로 뭐였어요? 수화열이죠. 사실 자세히 보면요. 이쪽이 시간이거든요. 체크. 시간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화열인데 처음에 급속도로 발생을 했다가 한 2시간 정도까지 쭉 떨어지죠. 쭉 올라가다가 2기 때는 수평으로 가다가요. 3기 때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4기 때 조정 기간을 거쳐서 5기 때 완화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봤다고 해서 수화열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콘크리트를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수화열은 그냥 시간에 따라서 점점
뭐 커져간다라는 느낌을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그 느낌만. 그리고 점점 커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낫겠네요. 초기에 얼마나 크게 좌우하느냐. 이 부분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서 점점 커지는구나. 왜냐하면 요때 열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요. 콘크리트를 막 처음에 타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콘크리트에서 많은 하자들이 생겨요. 왜? 굳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수하열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키포인트는 여기다 두시고 그다음에 가끔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이 부분을 활용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보다는 이 키포인트를 놓고 우리가 숙지하고 공부하는 것이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수하열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시멘트의 종류나 콘크리트 종류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 수하열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적으로 이제 수하를 배우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수하가 있으면 또 뭐가 있냐면 풍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수하는 정상적으로 시멘트가 물을 만나서 수하 반응을 일으키고 굳어져 가는 걸 은결 경화를 합니다. 굳어져는 은결 경화. 그럼 은결이 뭐고 경화는 뭐냐? 이런 건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풍하는 뭐냐?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하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멘트와 물을 섞은 거예요. 그죠? 근데 풍하는 그게 아니고 시멘트를 저장하고 있어요. 저장을 하고 있는데 공기를 만납니다. 공기가 수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만나버려. 그럼 뭐가 일으켜요? 수하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죠? 그럼 굳어져 가겠죠. 그게 풍하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이거는 작업하기 위해서 섞었으니까 굳어져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얘는 아직 사용하기도 전에 저장하고 있는데 지가 굳어져 가버려. 그러면 원래 시멘트가 가지고 있는 목표로 하는 품질이 변화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풍하는 안 좋은 거다. 자, 안 좋은 거 헷갈려요? 사람의 풍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이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은결 경화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고자 가고자 하는데요. 은결은 굳어져 가는 건데 초기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은결 경화. 경화 은결이라고 안 읽습니다. 뭐라고요? 은결 경화. 응집에서 결집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굳어가는 것과 이때 굳어가는 차이를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되냐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때는 막대기로 콘크리트 뚝 뚫러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으로 눌러서. 근데 경화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눌러갖고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은결 때는 스스로 안 돼요. 보호가 안 돼. 그러니까 외적으로 뭔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은결 때 양호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양생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경화 때는 양생을 안 해도 된다. 뭐 대략 완벽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닌데 뭐 이 정도로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아까 풍하가 좋은 거라서 안 좋은 거라서 좋지 않는 거라겠죠. 그래서 풍하가 일어난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면요. 품질이요.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품질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럼 무슨 시공이 될까요? 부실 시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을 했어요. 풍화된 시멘트는 사용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돈 들여서 샀는데 좀 굳어진데 골라내고 쓰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시멘트 입자가 얼마나 가늡니까? 입자가 하나 보면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가늘어요. 눈으로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풍화가 발생됐다고 판단이 되는 검사 결과 인정이 되는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사용해서 여러분들 집 짓는다고 하면 절대 사용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풍화된 시멘트는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에 적히면 전부 다 안 좋아져야 돼요. 그죠? 자, 먼저 비중 감소인데요. 비중은 아까 좋은 말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비중은 풍화가 안 좋은 말이니까 당연히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결지연입니다. 은결지연. 근데 비중이 좋은 말이라고 하니까 한없이 이 값이 크면은 되냐?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어찌해야 돼요? 너무 홀쭉해도 안 되고 너무 뚱뚱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큰 것이 좋다는 것이 한없이 큰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너무 홀쭉하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평균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평균의 사이에서는 큰 것이 좋다는 거죠. 근데 감소하니까 안 좋은 거고요. 자, 은결이 지연된다. 요거는 뒤에서 분말도 다룰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아무튼 간에 이 풍화된 시멘트는 굳어야 하는데 그때 잘 굳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굳어지는 게 지연이 되니까 당연히 강도의 발현도 어떻게 돼요? 지연이 되는 거죠. 저하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굳어지는 게 늦어지니까 당연히 강도도 늦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강열 감량. 이건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시멘트가 강한 열을 받으면 무게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좋은 거니까 당연히 안 좋은 것은 증가돼야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이해를 할 때는 양분해서 이게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좋은 놈이냐 착한 놈이냐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 비중입니다. 아까 말했죠. 비중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포틀랜드 시멘트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비중은 3.14에서 3.16이다. 이 정도는 뭐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3.14, 3.16. 3.14는 뭐예요? 파이 값이야, 파이. 3.14, 1592.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수학 열심히 배웠잖아요. 예. 외우기 쉽지, 그죠? 여기서 조금 그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시멘트 비중이 작아지는 경우. 자, 비중은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작아진다. 그러면 안 좋은 경우죠. 그럼 밑에는 안 좋은 말들이 써져야 돼요. 보세요. 시멘트가 풍화됐다. 안 좋은 말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클링커의 소성이 불충분하다. 이거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도 감소되고 장기 강도도 어쩌고요? 감소되고 안 좋은 말이네요. 그리고 시멘트는 시멘트만 있어야 돼. 근데 뭐가 섞여요? 다른 혼합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것도 안 좋은 말이다. 이 외에 비중이 작아지는 경우들이 막 나열이 될 수 있겠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나열이 되는 것들을 다 외울 것이 아니고 얘는 안 좋은 말이니까 안 좋은 말들이 다 나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단순히 암기해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제로의 특성이라든지 시멘트, 콘크리트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가야 돼요. 이해를 해가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구별하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됐을 때 또는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할 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로 접근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자, 이제 시멘트 분말도네요. 분말도. 그러니까 얼마나 가는 입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는 입자냐. 그래서 분말도라는 것은 시멘트 입자에 굵고 가는 정도죠. 그래서 분말도가 크다. 이거는 가늘다는 얘기예요. 분말도가 적다. 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분말도가 크다는 말과 비표면적이 크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분말도가 크다는 것과 가늘다는 것과 비표면적이 크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비표면적은 뭐냐? 1g의 시멘트. 입자 하나를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g의 시멘트 그 전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총 표면적이다. 또는 표준체 88 마이크로의 잔분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입자가 하나가 이런 놈이 있어요. 자, 그림이 잘 그려졌나요? 예. 자, 근데 이거를 정확히 칼로 2등분을 내면 아마 똑같은 놈인데 칼로 제가 2등분을 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칼로 썰었어요. 칼로 썰었어요. 자, 이때 표면적을 한번 봅시다. 얘 표면적은 저쪽 반대편에 하나, 요 반대편에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요 옆에 하나, 요 옆에 하나, 그리고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요 바닥에 하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딱 쪼갰을 때, 얘 쪼갰을 때 지금 색칠해진 것들은 요런 부분들이에요. 요 위에, 그죠? 그 다음에 요 옆에,
그 다음에 요 옆에, 그 다음에 요쪽은 여기고요. 반대편은 여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가 추가가 됐어요? 요 부분. 요 부분의 표면이 여기는 없었는데 여기는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입자가 똑같은 양의 시멘트가 입자가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표면적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분말도가 높다는 것은 가늘다는 말이고, 가늘다는 얘기는 비표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시멘트하고 물을 섞었을 때요, 이 표면에 물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수화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입자가 굵은 것보다는 입자가 가늘수록 물이 더 많이 달라붙고, 그럼으로써 어떤 수화 반응이 빨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늘수록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물을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이지만 가늘수록 시멘트가 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화 반응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수화열이 커지는 거죠. 수화열이 커져요. 그럼 수화 반응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초기에 응결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빨라져. 그러면 콘크리트가 초기에 시멘트가 응결이 빨라지니까 콘크리트의 초기 강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죠?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얘에 비해서 표면적에 갖고 있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초기 응결이 뭐예요? 얘보다는 느려요. 그러면 얘에 비해서 초기 강도도 어째요? 더 작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갈 거. 초기 강도가 크면 장기 강도는 작아요. 이거는 처음의 강도고, 이건 뒤로 갈수록 나오는 강도예요. 근데 초기 강도가 작으면 장기 강도는 커요. 그래서 반대 현상을 보인다. 반대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장기 강도가 클수록 화학에 대한 저항성도 커진다. 여기까지는 쫙 이렇게 깨고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쵸? 자, 예전에 어른들이 그랬던데요.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있잖아요. 처음에 너무 뜨겁게 빠지면 나중에 가서 뜨뜻미진 하는 거고요. 처음에 느리면 나중에 가서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비도 마찬가지죠. 소나기 처음에 왁 쏟아지면 나중에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가랑비 어쩐다고 천천히 오면 쭉 오래 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현상과 마치 우리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시멘트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도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표진체 88 마이크로의 잔분으로 표시한다. 이거 참고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앞에서 제가 이제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 좀 설명해 드렸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분말도가 높으면 비표면적이 크고 그 비표면적에 달라붙어 있는 물이 많아져. 그죠? 그리고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화 반응이 빨라집니다. 그렇죠? 수화 반응이 빨라져요. 수화열도 어떻게 돼요? 커진다. 그 다음에 응결이 빨리빨리 굳어가자 수화 반응이 빠르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초기 강도는 커지고 장기 강도는 줄어든다. 그 장기 강도하고 바로 이어지는 게 뭐라 했어요? 장기 강도가 작아지면 화학에 대한 저항성이죠. 화학에 대한 저항성도 작아진다. 같이 붙어 놓는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수화열이 커지면 초기에 균열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콘크리트, 시멘트만 갖고는 구조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강도는 콘크리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기에 시멘트가 잘 안 굳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잘 굳어져 있지 않는 상태,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열을 세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뒤에 가면 콘크리트가 굳어져 있어. 단단해져 있어. 그 상태에서 열이 들어와도 균열 발생은 줄어드는 거죠. 강하니까, 힘이 세니까. 이렇게.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이 외에도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업이란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워크업은 작업하기 편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뭐 요렇게 생긴 구조물이 있으면 콘크리트로 이렇게 이제 타설을 합니다. 쳐요, 부숴요. 그럼 콘크리트가 차곡차곡 쌓여져갖고 이렇게 딱 쌓이면 좋은데, 이런 모서리들이 생기면 얘가 채워져야 되는데 잘 안 채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작업하기 어려운 거예요. 작업하기 어려워. 근데 잘 채워지면
자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운전을 하더라도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죠. 왜요? 바닥이 민들민들하니까. 그러니까 분말도가 높으면 똑같은 양의 표면에 물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민들민들하죠. 잘 움직여져. 작업하기가 편한 콘크리트 얻어진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분리등이 작아진다. 이건 뭐냐면요. 이 콘크리트는 안에 이렇게 굵은 골재 있고요. 그죠? 뭐 이렇게까지 굵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리면. 그 다음에 뭐 작은 골재들이 막 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풀이 있죠. 시멘트하고 물이 들어간 거. 자, 그런데 이 콘크리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멘트 풀의 성능이 있어요. 그리고 작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만 넣어가지고는 콘크리트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유동성이 확보가 안 돼. 작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게 들어가줘야 돼. 차곡차곡 잘 들어가줘야 돼요. 잘 쌓여줘야 돼. 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을 좀 더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화 반응에 필요한, 이 수화 작용에 필요한 물의 양보다 물을 더 넣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더 많아져요. 그럼 그 남은 물은 어떻게 되냐면, 이 빈 공국 있잖아요. 이 공국의 일부 차지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공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물과 공기가 차지를 해요. 그런데 이 수화 반응을 할 때 열이요, 1000도씨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냄비에다 물을 한번 끓여보세요. 100도씨만 넘어도 바글바글 끓고 많은 물들을 증발시켜서 위로 보냅니다. 근데 1000도씨 어떻게 될까요? 800도씨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물이 다 기체화돼서 증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공국과 공국 사이를 뚫고 이렇게 물이 올라갑니다. 물이 올라가요. 물이. 이것이 분리등이에요. 그리고 위에 찌꺼기랑 같이 이렇게 쌓이겠죠. 이게 레지탄스고요. 예, 뒤에서 또 설명이 됩니다. 레지탄스고요. 하얗게 되면 이게 백화, 백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증발된 물이 암으로써 이거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가 굳어지기 전에는 골재들이 이렇게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밑으로 쓸려 내려올 수 있겠죠. 움직일 수 있겠죠. 이걸 건조하기 때문에 수축하겠다 해서 이걸 건조 수축이라고 해요. 건조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결이 빨리 진행이 돼서 초기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얘가 굳기 전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빨리 굳을수록 어떻게 돼요? 분리등도 막아버려요. 굳어져서 틈이 없게 막아버리고 수축도 적어져요. 그래서 초기 강도가 커지고 수화적이 빠르니까 분리등은 작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초기에 수화열이 너무 크게 되면 이게 빨리빨리 증면서 빨리빨리 이게 무거운 골재 힘으로 막 눌러버려서 수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축은 커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죠. 여기 분리등이 작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분리등이 크게 됩니다. 크게 돼요. 왜요? 수화열이 크면 초기에 증발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예, 화면이 오타가 있네요. 예? 분리등이 크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수축이 어떻게 돼요? 크게 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수축이 크게 되면 많이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빈 틈들이 또 위에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균열이 발생을 해요. 균열 발생. 이게 커진다.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입자가 가늘면 표면에 그 수분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함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을 해놔도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할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높아지죠. 표면적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풍화되기도 어째요? 더 쉬워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말도가 높고 낮음에 따른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또 시멘트 종류가 나눠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응결 경화. 자, 이거 굳어져 가는 거라 했죠? 아까 굳어져 가는 거 뭐라 했어요? 시멘트 풀이 유동성이 상실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딱딱해서 굳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응결과 경화다. 그죠? 그래서 응결은 처음에 고치가 단단해지는 거고 좀 더 강하게 되는 걸 뭐라고 했어요? 더욱 단단해지는 경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결 속도. 그러니까 응결이 빨라지는 경우라고 했어요. 빨리빨리 굳어지는 경우. 아까 설명드렸죠. 자, 분말도가 크면 비표면적이 크고 표면에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수화 반응이 빨라진다. 그래서 응결이 빨라진다. 그렇죠? 자, 요 두 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응결이 빨라진다. 이것은 빨래가 빠르 마르는 환경.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빨래가 어쩔 때 빨리 말라요? 여름에 온도가 높을 때 빨리 마르죠? 그죠? 겨울에 추우면 잘 안 말라요. 자, 습도가 낮을수록 비 오는 날 빨래 잘 안 마르죠? 햇빛이 쨍쨍하고 습도가 낮으면 빨래가 잘 마릅니다.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르는 환경이 응결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응결이 지연되는 경우. 그러면 요 세 개는 반대죠. 분말도가 적다. 그죠? 그럼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환경.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좀 한번 살펴봅시다. 속고는 아까 뭐였어요? 시멘트 제조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응결 지연제죠. 그러니까 응결을 지연시키는 첨가량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넣으면 당연히 지연되겠죠.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물 결합 제비가 클수록 응결이 지연된다. 이건 뭐냐면 물의 양이 많이 넣으면 아까 말했듯이 공국에 여분의 물이 남아요. 수화 반응을 일으키고 남는 여분의 물이 남고 이것들이 수화열에 의해서 기체화돼서 계속 증발을 하는 분리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분리등이 지나가면 그 굳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굳어야 되는데 자꾸 물이 위로 지나가고 있으니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물 결합 제비가 크면 굳는 게 지연이 되고요. 또 물이 많이 들면 이 풀도 밀게져요. 물과 시멘트가 풀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멘트가 많을수록 풀이 좀 밀게지가 좀 질기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고 물이 많으면 밀게집니다.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물 결합 제비 항상 요걸 읽는 법을 일단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요렇게는 어떻게 읽냐면요. A, C, B, A, B, C에 대한 A, B.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물 결합제 B는 물 결합제 B다 이 말이에요. 위에가 물이고 밑에가 결합제, 시멘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 결합제 B가 크다는 얘기는 물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풀이 밀게지고 당연히 응결은 지연이 되겠죠. 시멘트가 풍화되면 뭐예요? 사용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모르고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시멘트가 풍화되면 덩어리가 형성돼. 커져 입자가. 분말도가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안정성인데요. 우리가 보통 안정성을 논할 때는 최적 팽창하고 많이 이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팽창 균열이나 휨이 발생하는 것에 저항하는 정도가 안정성이에요. 자, 그럼 아까 팽창하면 뭐 떠올랐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그네시아, MgO. 이 마그네시아가 이상 팽창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안정성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